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부동산 유비TV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셋째 주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뉴스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주요 인터넷 신문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6-3 생활권 엘리프 세종 2월 분양한다. 세종의 소리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세종 대전 광역 엠버스 도입 올 하반기 시험때 디트 뉴스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1월 17일 월요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6-3 생활권 엘리프 세종 2월 분양한다. 세종의 소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요지를 먼저 보면은요, 총 876세대 중에서 신원 희망타운이 316세대, 공공분양이 560세대로 나와 있네요. 74제곱미터 30평형이 328세대, 84제곱미터 34평형이 AB타입 각 116세대 공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산울동 6-3 생활권 M4블록에 총 876세대가 입주자를 모집 예정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중 316세대는 신혼 희망타운, 560세대는 공공분양으로 오는 2월 분양 공고를 내고 청약 신청자를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 계룡건설은 세종시 대평동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2월 분양을 예고했고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국민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해서 보다 품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목적을 두고서 도입한 건데요. 이번에 6-3 생활권 M4블록의 시공에는 계룡건설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죠. 신혼희망타운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따라서 L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으로 교육, 건강, 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해서 최상의 보육 환경 조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살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정 또는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미만이고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130% 이하여야 하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의 30%는 우선 공급으로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게 되고요. 가구 소득, 해당 시도 연속거주 기간이라든가 주택 청약 납입 인정 횟수에 따라서 다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혼인기간 2년 이상 7년 이하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자녀수,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의 연속거주 기간, 그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에 따라서 12점 만점의 가점에 따라서 다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46제곱미터와 55제곱미터의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560세대가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은 30평형이 328세대, 34평형이 AB 타입 각각 116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다른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기관 추천의 15%,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이 5% 등 총 물량의 85%가 특별 공급으로 이루어지고요. 15%가 일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 물량의 84세대는 입주자, 저축, 납입 금액에 따라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시는 지도는 산울동 지역
지역과 해밀동 지역으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M4 블록에 이번에 분양되는데 876세대가 공급하게 되고요. 그 아래 점선은 BRT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입지할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에 중학교, 그 밑으로 초등학교가 입지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교육 환경이라든가 교통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번에 요건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대전광역 급행 엠버스 도입 올 하반기 시험대 DT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 요지를 보면은요, 지난해 말 대광이 심의 일정 연기, 지방 5개 대도시권 노선 심사, 대광이 상반기 중 모든 심의 마무리 예고, 최종 반영 여부 미지수, 심의 통과 시 하반기 도입 예정이고요. 광역 8호타 버스로 전환 가능성도 남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한재 대광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광역 8호타 BRT 버스 형태로 운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9일 대광위 및 세종시에 따르면 광역 급행버스 도입 논의는 2020년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으로 수면 위에 부각되어서 지난해 하반기 대광위 공모 심의 과정에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대중교통 시장 등의 외부 상황이 지연 국면을 가져왔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시 제안은 방곡동 한국개발연구원 KD 앞에 새샘 교차로에서 전 생활권으로 이어지는 애각순환도로와 대전 신동 중구로 이어지는 대덕 테크노밸리 도로를 10분 활용해서 2개 노선 운행안을 접수했었죠.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결론 날 것으로 봤는데 새해 들어서도 지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8일 대광이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진전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이 자리에는 세종시 등 모두 13개 지자체별 관계자가 모여서 노선 신설 제안과 추진 방안 등을 협의를 가졌는데요. 대광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타당성 검토와 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늦어졌다며 올 상반기까지는 큰 틀에서 4개 대도시권 엠버스 도입 여부를 매듭 지으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네요. 5개 대도시권은 수도권 외에 세종, 대전권과 부산권, 울산권, 광주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세종시와 대전시는 각각 2개 노선을 찾아 협의하고 있는데 엠버스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 발굴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세종과 대전 사이의 노선별 편도 14개 이하 정류장 위치가 관건인데요. 지난해 7월 신세계 백화점 오픈과 올해 둔곡지구 2200여 세대 입주도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향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세종 대전권은 결과에 따라서 엠버스 대신 광역 8호타 버스 도입으로 선회될 가능성도 엿보여지는데요. 광역버스는 대전 유성구 반석동을 잇는 1000번, 1004번, 1005번, 1002번 대덕 테크노밸리 도로를 경유하는 B1 1번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종시장도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전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광역 급행버스 도입은 올 하반기를 내다봐야 한다며 외곽 순환도로를 활용한 4에서 6 생활권의 우선 도입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시 관계자는 말 그대로 대전 세종 구간을 최단시간 내에 연결하려면 노선을 단순화해야 한다. 대전시와 노선 협의를 거쳐서 대광이 심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1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셋째 주 기준은 1월 17일 기준인데요. 매매 가격은 0.02%가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0.02%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네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지난주에 0.03%,
이번 주에 0.02%로 0.01%가 축소되었고요.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도 보면 지난주에 0.03%, 이번 주에 0.02%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과 같이 0.01%가 축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0.02%가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소식이죠. 수도권은 0.03에서 0.01%로, 서울은 0.02에서 0.01%로 역시 축소됐고요. 지방은 0.04에서 0.03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이너스 0.28%에서 이번 주도 마이너스 0.2%로 축소된 소식입니다. 충청권을 살펴보면 충남이 0.06%가 상승을 했고요. 세종이 마이너스 0.2%가 하락했고 대전이 마이너스 0.03%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충남이 0.06%, 충북이 0.05% 상승을 했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2%, 대전도 마이너스 0.03%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0.03%가 상승을 했는데 5대 광역시는 0.01%가 상승했고요. 8개 도는 0.06%가 상승을 했고 세종만 마이너스 0.2%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2%로 하락을 했는데 꾼둥, 양호환 지역 수요로 하락폭이 소폭 감소를 했는데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은 0.02%가 상승한 가운데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역시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0.01%에서 0%로 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서울은 0.02%에서 0.01%로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지방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네요.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38%에서 이번 주에 0.41%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보면 충북이 0.11%로 상승을 했고요. 세종이 마이너스 0.41%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전이 마이너스 0.03% 역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충북이 0.11%, 충남이 0.05% 상승을 했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41%, 대전도 마이너스 0.03%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0.03%가 상승한 가운데 5대 광역시는 0.02% 상승을 했고 8개 도도 0.0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종은 마이너스 0.41%가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38%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41%로 하락폭이 확대됐는데요. 전세 수요 감소와 하락 거래가 발생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뉴스와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부동산 유비TV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